이번 시간에는 임차인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뭐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뭐 정해진 날짜에 딱 월세 뭐 임차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건물주 임대인도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또 뭐 다른 관리 이슈들도 잘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 또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또 다양한 임차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차료 연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뭐 임차료를 3번에 걸쳐 연체했다. 그럼 이제 계약 해지예요. 그래서 보통 뭐 당연히 이거는 계약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계약을 했을 때 임차료를 3기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기라는 건 제가 여기는 3번에 걸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월세다 그러면 3달 연속,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사실은 3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연체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약 해지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월세로 많이들 하시니까 결국에 임차인이 3개월 연속으로 임차료를 연체한다라고 하면 일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1차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찾아가는 거죠. 뭐 연락이 보통은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하시면, 제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임차료를 정해진 날짜에 못 드리겠는데 꼭 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제가 봤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찾아가는 거죠. 전화를 한다라든지 문자를 보내서. 이게 일단은 어쨌든 다 증거를 좀 남겨 놓으셔야 돼요. 뭐 문자를 보낸다, 전화해서 녹취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연체 임차료가 지금 임차료가 밀렸는데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면 그때까지는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럴 거면 다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뭐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뭐 당연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낼 때 내용 증명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러한 계약을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이때까지 연체된 임차료는 얼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뭐 가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에 기재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료를 밀리면 연이자 몇 프로로 너에게 청구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해두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상 계약서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사실 또 그것도 또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건물 임대차 계약을 이제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 새로 우리가 쓸 거잖아요. 건물 매입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뭐 임차료를 얼마로 하되, 뭐 약속한 날짜까지 입금이 안 되면, 또 지급이 안 되면 뭐 몇 프로의 뭐 가산금을 뭐 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이거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계약서에 반영을 해두셔야 되는데, 연체 임차료는 뭐 지금 만약에 보증금을 이미 냈다라고 하면 이거 일단 상기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너는 이제 임차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기 전에 또 보통 상가 같은 경우, 제가 뭐 주택이나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재소전 화해라고 해서 조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상가, 뭐 건물을 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합의해서 재소전 화해 조서를 미리 꾸며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다 지지부진해요. 뭐 그리고 서로 뭐 다 상황이 사정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막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이제 협의를 해서, 뭐 언제까지 못 주시면 그냥 퇴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드릴 건데 못 드리면 제가 그냥 퇴거하겠습니다 해서, 보통 이럴 때 뭐 각서 같은 거 받아두면 좋고요. 뭐 처음부터 얼굴 붉히시면 서로 힘든 일이니까, 일단 되도록이면 임차료 연체돼서 뭐 계약 해지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상복구인데요. 자, 임차인이 임의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들은, 자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임차인이 있음으로써 임차인이 사는 사업,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면 커피숍이다, 카페다, 이러면 또 잘 되면 또 좋으니까 건물가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뭐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거에 동의를 해줄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계약서에다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임의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임의로 하게 되고, 이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또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정상 이렇게 내부 구조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있으면 당연히 그 전에 뭐 날짜만 서로 통보하고 주고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당연히 뭐 이건 선 해결 방법인 거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뭐 원상복구 의무를 준다, 아니면은 뭐 임차인이 뭐 그 우리 건물을 들어오기 전에 몇 달 동안은 월세를 내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간단해요. 임의로 하는 게 문제인 거고, 임의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뭐 일단 구도로 이거 뭐 고쳐라, 다시 원상복구 해라, 나가기 전까지 원상복구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각서를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경험한 일인데 참 이게 그 일단 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은 잘 줘요. 중도금 없는 경우도, 이 케이스는 중도금이 없던 케이스였는데, 일단은 날짜 잔금, 보통은 잔금 치르시고 들어오는 날 잔금 치르고 들어오시는데, 이 자금이 갑자기 좀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서 잔금 들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이 얘기를 드렸고, 건물주가 뭐 그렇게 하셔라, 뭐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받긴 했는데 이것도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임차 잔금일에 지급 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사실은 당연한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서 잔금일을 정하고, 잔금일까지 못 주면, 잔금일이 이날까지 지급이 안 되면 뭐 이것도 당연히 뭐 가산금 뭐 이런 식으로 연 몇 프로로 받겠다, 뭐 해서 이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아는 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 며칠 미뤄도 괜찮았던 케이스긴 했는데, 뭐 계약서에 특약으로 없어서 뭐 당연히 특약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인이었기 때문에 뭐 느껴졌으니까 뭐 가상금 뭐 연체이자 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타인일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경우일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셔서 이것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체가 됐고 이런저런 이슈를 위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재소전 화해 뭐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이런 게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뭐 그냥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서로 이거는 굽힐 수 없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차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차인이 무권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개월 3기 연체가 돼버리면 이제 건물주 임대인 갑은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계약 해지됐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보증금 남은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대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좀 애매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뭐 변호사나 이렇게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무권리자인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거고, 상황은 이제 보통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차임 3기 연체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일반 상가들을 우리 건물주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제 건물주인 내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이거 당연히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제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됐을 때의 케이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뭐 일단 길게 6개월 정도 걸리는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내용 증명은 그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용 증명 일단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사전 절차고, 내용 증명에 들어갈 내용들은 일단 당연히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셔야 되겠지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뭐 계약 내용, 뭐 연체된 기간, 뭐 이런 것, 보증금 얼마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서 내용 증명 보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저희 뭐 변호사분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A라는 임차인이 무권리자가 돼서 나가라고 했는데 6개월이 걸려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럴 리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소송 우리가 이겨서 명도하러 갔더니 B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B에 대해서 또 명도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지금 내 이 소유의 이 뭐 사무실을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을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달라, 이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거의 뭐 필수죠. 필수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뭐 필수로 해두셔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린 대로 재소전 화해를 미리 써놔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미리 조서 작성해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예요. 이거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자, 상황은 뭐 차임 3기 연체했는데 이제 6개월 연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달에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길래 아이 뭐 알겠습니다. 뭐 한 달 정도는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굳이 먼저 하지도 않았었지만 그래서 결국엔 저도 이제 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6개월 연체된 시점에 이제 찾아갔죠. 전화해서 그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물어봤더니 뭐 자금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럼 언제까지 밀린 임차료 주실 수 있겠냐. 이때는 저 연체이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뭐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뒤에 지금 밀린 6개월치하고 이제 한 달 7개월치 다 주시면 뭐 그냥 계약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때 물론 당연히 3개월 이미 밀렸으니까 계약 해지라고 얘기했지만 뭐 상황 설명 들어보니 그럴 만한 했으니 이제 제가 기다려 주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게 약속 기한 내에 돈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대화는 계속 했어요. 뭐 서로 얼굴 붉히진 않았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제 내용 증명 작성해서 이건 제 주변 법무사 제 담당 법무사한테 도움 받아서 뭐 제가 직접 처리했어요. 내용만 좀 물어보고 해서 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세 부를 작성하셔가지고 한 부는 저기 그 임차인한테 보내는 그 한 부, 그다음에 우체국이 보관하는 한 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관하는 한 부 이렇게 해서 보통 세 부 작성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내고 나서 연락이 다시 왔죠. 이제 내용 좀 받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만나서 이제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건물주의 분에게 제가 다 계속 보고는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면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 거 나도 이제 명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드릴 거고 이제 본인들이 연체이자 얘기는 본인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체이자 언제까지 뭐 연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보증금 나중에 결국 그때까지도 못 주셨어요. 본인들이 약속한 기일까지도 못 주셔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뭐 이제 그럼 이때까지 나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이사업체 알아보고 이제 다행히 뭐 별 큰 문제 없이 대부분 분들이 이제 특히 경매 받으신 분들이 늘 명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 케이스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그 돈 못 받은 건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이분들은 있으셨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일부 상계하고 결국엔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인 거죠. 이분들이 원래는 4년, 2년 계약하고 저희도 뭐 월세만 꾸준히 내시면 4년 정도는 계속 있으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테리어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닥 다시 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모두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또 금액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금액은 좀 약간 보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보전해드리고 나서 보증금 받은 거에서 월세 밀린 거 제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다시 좀 얹어드리고 해가지고 뭐 그냥 저희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정리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물주분들이 제일 건물 관리하시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중에서 이제 임차인들과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